아무리 세리메이도 4월 말 분위기, 5월 초 분위기 가보고 그다음에 결정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지금은 그렇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현금은 있으셔야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증시에서 네. 증권사 리포트가 고점에서 막 좋다고 그래서 막 불러일으키는 거 이거 진짜 안 좋거든요. 안 좋죠. 네. 안 좋- 네. 5월 달 되면은 주식 팔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뭐 현금 비중은 한 30% 갖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런 세린메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4월 말에 또 들어와서 주식 반등하고 그러면 5월 달을 이런 거 무서우니까 주식 팔아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통 그게 그 데이터로 반복이 되다 보니까 네. 5월에는 주식을 팔라라고 하는데요. 네. 이번에는 약간 다를 수 있는 게 네. 4월에 시장의 조정이 먼저 나타났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 조정 같은 경우가 물가 요소,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가 한 4.6%대 다시 4.5 위로 올라왔으니까요. 네. 이 정도를 형성을 했었고 이게 미국 세금과 연관 있으면서 뭐 대차제 대조표 영향을 받아서 지금 이런 식으로 올라왔는데 물론 뭐 원자재 가격도 있었을 거고요. 그 영향에 따라서 실적 발표도 있지만 시장 충격들이 나타났죠. 네. 그러면 이 부분은 우선은 일단락 됐다 보니까 많이 올라도 4% 후반대까지 올랐다가 다시 조정이 나올 거고요. 네. 이 시나리오 한 개랑 그다음에 원자재 같은 경우는 유가 기준으로 봤을 때 100불이 넘기 힘들다라는 언급을 기존에 드렸었어요. 네. 이 부분을 다 종합해 보면 선제적으로 시장 조정이 나왔고 우선은 4월 말까지는 그 연준 위원들의 발언 자체는 없죠. FOMC 회의 전까지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네, 예. 그 기간이다 보니까 4월 때 이때 발언을 할 텐데 네. 지금의 전체적인 데이터로는 시장의 예상 같은 경우도 금리 1회 정도까지 지금 낮아진 상황이다 보니까 네. 지금 보이는 전체 데이터를 조합을 했을 때는 기존과 다르게 5월 시장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다. 네. 네, 나쁘지 않다라는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 보니까 네. 저라고 하면은 지금 보이는 데이터로는 주식 미리 매도는 안 해요. 그러니까 네. 5월 달 보고 뭐 여기에서 주식 비중을 30% 정도까지 줄이고 현금을 70%까지 확대하는 그런 대응은 안 하겠습니다. 우선 전. 네.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를 우 이사님이 다 하셔서 반복될까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는 트레이더입니다. 네, 뭐 보통 이제 퀀트 하시거나 아니면 과거 통계를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들은 그 전략 짜서 그대로 하시는 분들은 그분답게 말씀하실 텐데 네네. 그분들의 단점은 통계는 통계입니다. 통계에서 벗어나는 모습들이 나온다. 내가 머리가 확 돌아버립니다. 그죠. 대응을 못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예측한 대로 가게 되면 딱딱딱딱 이렇게 해서 잘 하시는데 그게 주식시장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움직이는 됩니까? 그죠. 예, 사람의 마음과 네. 심리를 거의 뒤흔들면서 움직이는 그죠, 시장이기 그죠. 때문에 네네. 예, 저는 그런 거 반대합니다. 네. 똑같습니다. 아무리 세리메이도 4월 말 분위기, 5월 초 분위기 가보고 그다음에 결정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지금은 그렇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현금은 있으셔야 됩니다. 네네. 지금도 시장이 이렇게 됐는데도 현금은 좀 들고 가야 될 것 같고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제우스 오종근님, 네, 오종근 신이시네요. 제우스님이시니까 빠질 때는 마이너스 10%, 오를 때는 3, 4% 올라가는데 네. 이래서 줄일 게 없네요.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음. 네, 참 좋은 표현 하셨습니다. 괜찮으신 건데요. 네, 빠질 때 1% 빠지고 오를 때 더 오르니까. 아예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마이너스 10%? 10%? 마이너스 1%인 줄 알았어요. 아, 예. 네. 그러면 돈 다 벌죠, 저희가. 네네. 근데 보통 그래요. 빠질 때는 빠졌다가 오늘 반등하면 요만큼. 네. 이게 일반적인 케이스죠. 맞아요. 네. 또 특히 저희 갖고 있는 종목들이 다 이래요. 그게 그게 쉽지 않은데 네. 그 습관이 되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게 매수 타이밍으로 보여요. 매수 타이밍. 네. 근데 이게 매수 타이밍 같은 경우가 뭐 어떤 분들은 기술적인 부분을 대입하기도 하고 네. 어떤 분들은 여기에 뭐 호가창을 같이 대입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다양하게 이거를 잡고 진입을 하는데 네. 확률이 높아지는 타이밍을 한번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즉 매수했을 때 포지션을 가지고 갈 때 종목을 샀을 때 떨어지는 부분보다 올라가는 확률이 높아지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확률 안에서
이거를 높여놨는데 종목이 반대로 흘러갈 때는 이게 다른 변수가 있구나라고 해서 또 매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손절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좀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시면 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게 금액을 많이 들이기 힘들다라고 하면은 한 주로 연습을 하셔도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을 계속 좀 숙달을 해보시면 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이게 네. 저희 평생의 숙제입니다. 네, 평생의 주식하는 숙제죠. 사람들의 숙제고요. 네. 예.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자면 오를 땐 내 종목은 10% 올라가고 빠질 땐 3% 조정받는 종목을 또 찾아가는 거고요. 네네. 근데 이거를 해답이 없습니다. 해봐야 그렇죠. 알거든요. 네, 그렇죠. 아무리 좋은 리포트가 나오고 아무리 뭐 어디 유명한 뭐 리딩방에서 뭐 요거 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렇죠. 저건 확실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확실한 거 없습니다. 주식시장은요. 그러면 그런 걸 진짜 그렇게 가는지를 내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도 지금 맞춰가야 되겠죠. 네, 예. 그렇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러면 나는 손절 기준이 5%다. 그럼 마이너스 10% 빠질 때 5%에서 손절해야 돼요. 그죠. 하고 그다음 기다렸다가 네. 그러면 다시 좀 충분히 저점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다시 들어가서 그 5%를 만회해야 되는 네. 이런 쪽이 나오는데 내가 또 요즘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중에 제가 들은 거는 열심히 매매했는데 아우 나 올해 본전밖에 안 돼. 이거 잘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네, 네. 네. 매매 선방한 겁니다. 네, 그러면 그렇죠. 시장 변화가 나왔을 때 다음 요 기회는 그냥 왔다 갔다 해서 그냥 제로로 됐고 네. 그 다음에는 돌릴 수 있는 나의 툴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 지금 한 1분기 됐는데 본전밖에 안 돼. 1분기 동안에 지금 올해 연간 수익률은 마이너스입니다 지금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상황이 됐었을 때 더 잘하신 거로 생각하셔야지 그걸 가지고 또 나는 시장이 어지러운데 대응을 잘했다라고 생각하셔야지 너무 또 부정적으로 생각 안 하셨으면 네. 네. 좋겠습니다. 지금 물린 거 천지인 사람들은 얼마나 그런 사람이 부럽겠습니까? 본전이라도 하고 있는 게. 그죠.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내일 에코프로가 거래가 재개가 되죠. 네. 네. 요거 이제 또 전국민 단타대회 일단 시작을 할 분위기로 보여줍니다. 네. 네. 이게 5대 1인가요? 5대 1로 알고 있어요. 예. 네, 5대 1. 그러면 10만 얼마쯤에 네, 나오겠네요. 10만 얼마. 네. 이것도 그 위아래 상황 그거 있나요? 그 룰 없이 그거 없는 나오나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되게 이제 복잡해졌는데 네. 이제 심리 싸움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이런 거. 제가 생각했을 때 네. 60만 원대 중반 이상 시작하면 60만 원이요? 네. 그러니까 10만 원대 기준으로 봐야 되겠죠. 10만 원대 예, 기준. 예. 네. 10만 원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가격에서 55만 원대 정도까지 만약에 올라와서 지금 가격으로? 예. 네. 그거 하죠. 네. 네. 10만 원대에서 예. 환산해 보면은 11만 원, 그렇죠. 요 지금 가격이 13만 원, 13만 원 정도 만약에 올라서 시작하면 네. 그때는 신규 매수 접근 안 하고요. 네. 한 11만 원 이내, 네. 5% 정도 떠서 시작하면 한 번은 붙을 수는 있어 보여요. 붙을 수는 있는데 네. 시가에 그냥 이걸 무조건 사야 되겠다 해서 매수하는 거는 아니고요. 네. 보통 한 15분 정도? 네. 이 정도는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볼 필요가 있고 네. 너무 떠서 시작한다라고 하면 그냥 안 하면 됩니다. 굳이. 그렇죠. 네, 종목은 다 공통이에요. 이 갭 상승에서 출발할 거 갭 생각보다 크게 뜨면 그냥 안 하는 거죠. 네. 안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보시게 되면 요 자리가 그러니까 지금 에코프로 BM하고 같이 볼게요. 네. 그러면 에코프로 BM은 여기까지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돌아와서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럼 그거까지 같이 맞물리면은 51만 한 52만 원에 들어갔다가 저항이 한 57만 원이니까 10%죠. 네. 제 기준에는 10% 이상 뜬다. 매도입니다. 네, 그렇게 키 맞추기를 한다는 관점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그 밑에 있는데 한 그럴 리는 없겠지만 네. 뭐5% 말씀하셨듯이 5% 정도 상승이다. 들어가 봤다가 이 저항대 요거 한번 보고 그다음에 딱 빠져나온 정도로 한 5%만 먹을 정도. 맞아. 그러니까 기준은 그렇게 맞춰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BM하고 네네. 그 자리 한번 보고 대응하시되 원래 아침에 동시효과 매수는 되게 신중한 편이거든요. 네, 갭 그렇죠. 상승 할 때는 특히 네.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 제가 보내드린 건 분봉 보고 네. 분봉에서 한 제 기준에는 3분봉 3개니까 그 안쪽에서
흐름 보고 그 다음에 결정할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동시효과에서 대응하지 마세요. 네, 갖고 계신 그렇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네. 저는 내일 10% 이상 갑자기 팍 치고 올라간다. 줄여주시는 쪽으로 보시는 게 그렇죠, 그렇죠. 더 낫다고 네. 생각이 듭니다. 그거 한번 또 말씀을 드렸고요. 또 아까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저희가 계좌 운용하는 데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께서 지금 넘어가서 지금 까먹었는데요. 지금 황금 인생님 네. 현금 만들어 놓고 있다 보니 시장에서 소외되는 기분입니다. 현금 100%입니다. 이런 분들 100%요? 계시죠? 예. 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지금 시장에서. 현금 100%면 네. 지금 매수는 아니에요. 지금 매수는 아니고 네. 시간대별로도 매수할 시간대가 있거든요. 네. 보통 저는 10시에서 3시 정도까지는 특별한 거 없으면 잘 안 해요. 단가보다 좀 밀리는 흐름 나오거나 아니면은 뉴스가 나왔는데 네. 그 뉴스에 대한 무게가 센 거 네. 그런 거 외에는 잘 안 하거든요. 요 두 가지 케이스 외에는 네. 대부분 아예 이때 끝나거나 다음 날 보고 또는 시간의 일부 보고 좀 들어가는 요 구간인데 네. 지금 현금 100%라고 하면은 오늘 거래 터진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거래 네. 터진 종목인데 그 시세 대비해서 반훼손 안 하는 거 네. 그런 거 찾아서 한 10% 채우셔도 되고요. 네. 나머지 같은 경우는 그냥 개파락 한번 기다리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예. 미국 시장 밀려서 그때 이게 주식을 줄일지 말지 결정을 하는 건데 예. 지금 구간에서 개파락 나오면 매수해도 됩니다. 주식을. 네. 그래서 그때 뭐 현금 한 30 더 쓸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고 또는 네. 아예 종목 대략 그 단가들을 정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네. 매일 바뀌겠죠. 뭐 네. 2평 구간이면 2평 아니면 주요 지지 가격대, 밸류 매력 네. 이거는 잘 안 바뀌는데 요 두 개 같은 경우를 매일 한번 생각을 해놓고 그 가격대 왔을 때 진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네, 그래서 요 세 가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되게 현금 100%면 또 부러울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네. 근데 이게 원금 100%가 아니라, 네. 네. 원금 100%가 아니라 네. 손절하고 현금 마련했더니 주가가 빡 올라갔다. 그렇죠. 이건 진짜 네. 속 타는 거거든요. 오늘 시장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로 봤을 때는 말리지 마세요. 이럴 때. 뭐 더 간다. 오늘 다 쫙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거 추격해서 따라가야 되는데. 근데 그런 마인드는 저희 웅이사님이 매일 또 체크해 주셨으니까 그런 거 또 보시고 그래서 종목도 이제 야금야금 조금씩 들어가시면서 일단 다시 시장 보조 맞춰갈 준비하시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근데 이렇게 좀 다시 이렇게 막 털었는데 거기다 덜컥 매수가나 종목들 주식 비중 확 같이 끌어가시면 더 안 좋습니다. 그죠. 네. 더 안 좋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만 조심하시고 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삼성전자도 봐주세요. 그렇습니다. 네. 삼성전자요. 예. 삼성전자가 4% 뛰는 건 또 참 오랜만에 보네요. 네. 아니 그렇게 그동안 많이 빠졌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예. 네. 그런 얘기도 드렸었는데 이거 완전히 외국인들이 놀아나는. 그렇죠. 네. 네. 완전히 놀아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국 주식에 삼성전자 가지고 누르면서 해지를 하더라고요. 네, 네. 또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딱 끝났으니까 이제 일단은 한국이 넘어가니까 이제 거기서 다시 그죠. 네. 이게 풀어내는 보니까 거죠. 예. 네. 남의 나라 대장주를 그러니까요. 네. 이게 우리나라 파생시장 유동성이 너무 좋다 보니까 네. 확실히 놀아나는 측면도 있고 개인 주체가 파생해서 다 죽었다 보니까 네. 외국인 알고리즘만 계속 돕니다. 지금 시장은. 그래서 그런 영향들도 있었죠. 기술적으로 그냥 전형적인 교과서적인 하락이 나타났고 예. 실적으로는 8만 원대 후반 여전히 가능한 체력 갖고 있습니다. 네. 8만 원 후반 갖고 있고요. 기존에 말씀드린 부분 9만 원, 10만 원 같은 경우는 HBM3 진행, 네. 홀테스트 통과돼서 엔비디아 들어가는 거 네. 이게 있어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네. 10만 원대 같은 경우는 마하 시리즈에 공개된 스펙 그대로 나와서 예정된 네이버에 1조 들어가지는 거. 네. 이게 진행되면은 요 단가로 갈 수는 있어 보이고요. 네. 근데 그 안에서 시장 변수가 존재합니다. 네. 시장 변수를 통해서 삼성전자 보는 법은 예. 수급 중심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계산을 해보셔도 돼요. 예.
매수 들어온 강도, 평균 어느 정도 들어왔고 어떤 단가에서 상단 얼마, 매수 네. 강도 얼마, 하단 매수 강도 얼마 그 부분을 고려해 보시면 되고요. 이때 좀 바뀐 게 네. 대행주체 같은 경우에 매수가 강도의 변화가 있으면서 다시 들어온 게 4월 12일이었거든요. 4월 12일 네. 수급으로는 이때가 주가 같은 경우가 84,000원대 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네. 수급까지 한번 연결해서 이 종목은 보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로 실적이 나오고 제가 8만 원대 8만 원 중반에서도 뭐 사도 된다라는 얘기했고 주가 밀렸는데 틀리니 많이 그런 식으로 올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대응에 대해서는 예. 저는 말씀을 드리고 네. 인간적으로 그런 식으로 좀 내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맞습니다. 말에 대해서는 예, 예의를 좀 서로 지킬 필요가 있어 보이거든요. 예. 존중이나 그런 부분. 예. 에코프로비엠 고가의 큰 비중으로 물려 있다. 아, 요거 참, 네, 이런 분들이 많으셔서, 예. 근데 이런 분들한테 지금 제가 예전에도 여러 가지 솔루션을 많이 드렸었어요. 네네. 그러면 밑으로 들어갔을 때 쳤다가 줄였다가, 그러니까 요거를 같은 계좌에 두고 말고 이제 세 계좌에서 뭐 매매하는 방법이라든가, 네네. 아니면 그것이라도 물 탔다가 물 탔는데 마이너스 되지만 왔다 갔다를 좀 하셔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볼까요? 요거 에코프로 BM, 네. 아침에도 말씀드렸는데 우선 윗꼬리는 달 수 있는데 보유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렸어요. 네. 네, 그리고 잘 흘러가는 상황들 수에 대한 확인은 필요하겠지만은 네. 그래도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 박스권 상단까지는 한번 도전할 수 있음을 열어두기는 했습니다. 네. 에코프로 비행 기준으로는 20만 원대 후반 정도거든요. 네. 그 정도 왔을 때 한번 고민해 볼까요? 그때 그렇습니다. 상황 보고. 예, 예.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이 얘기를 많이 드리는 게 이게 지금 중요한 저항권이라서 그래요. 네네. 24만 원, 5천 원대 이 정도가. 그래서 그렇죠. 예, 최근에 매매에서 이제 플레이 들어갔던 분들은 여기가 이제 한계가 되니까 네. 줄여주신 게 맞고, 근데 저 위쪽에서 사셨던 분들은 이거 아무리 얘기해봐야 귀팅해도 안 들립니다. 그쵸. 예, 그렇게 네. 되면은 차라리 이거 완성되기 시작해서 안착되게 되면 그 다음이 또 28만 원, 뭐 30만 원대 근처가 들어오다 보니까 네네. 뭐 이러죠 이거. 예, 그렇게 됐었을 때 대가는 게 좋겠다라고 보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것까지 감안하셔서 대가셨으면 좋겠기에 일단 그 정도 박스권 또 상당 부분 안쪽까지 한번 보시면서 일단은 그때까지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애타게 문의하신 분이 계셔서 SK 이노베이션 네. 짧게 가시죠, 네. 회사님. 된다 안 된다? 쉽지 않습니다. 네, 무거워요. 무겁고 SK온 흑자 전환돼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에 대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네,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네, 좀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네, 50%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네. 됐을 때는 이게 방법이 없거든요, 솔직히. 네네. 네, 그 또 정유 모멘텀 이런 거, 그러니까 저희 꼭 그건 기억하시죠. 사이클 주식 네, 고점에서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막 그쵸. 좋다고 그럴 때, 네네네. 그- 맞아요. 그러니까 네. 대한민국 증시에서 네, 기관 리포트가, 그러니까 증권사 리포트가 고점에서 막 좋다고 그래서 막 불러일으키는 거 이거 진짜 안 좋거든요. 안 좋죠. 네, 안 좋죠. 근데 이게 사이클 종목이고 무거운 종목인데 네. 그런 식으로 나온다. 철저히 무시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게 많이 당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많이 당한 사람. 네, 그래서 이거 보면 아마 혹시나 11만 5천 원대 부근 정도까지 들어온다 그러면은 일단은 큰맘 먹고 내가 50% 손절을 하지만 다른 데서 찾겠다 네. 생각하시면서 분명히 찾을 수 있다 생각하시면서 저라면 정리하겠습니다. 저라면. 네. 죄송하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솔루션이 아닌가 네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